자,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2종. 자, 2종 일반 주거 지형이다. 라고 하면은요, 뭐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제 건폐율이 얼마냐. 그죠? 네. 건폐율이 얼마냐? 그 다음 용적률이 얼마냐? 얼마예요? 250% 정도가 되죠, 그죠? 네. 2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평 중에서 바닥 면적을 얼마 정도 깔 수가 있다? 60평. 바닥 면적을 60평을 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맥시멈 깔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맥시멈인 이 건폐율을 좀 조정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높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이 조정을. 그러면 뭐냐면, 자, 용적률 250%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땅이 100%를 가지고 10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50%를 건물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50%를 지으면 250평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250평? 그러니까 연면적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네. 분들이. 그러면 자 250평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60평을 맥시멈 지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50평으로 짓는다. 바닥 면적 50평을 짓는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럼 50평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250평을 지으려면은 몇 층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5층. 둘, 셋, 넷, 5층을 올릴 수가 있겠죠?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평수 조정을 해서 이걸 만약에 40평으로 짓는다. 40평으로 짓는다 그러면 4, 6에 24, 6층까지 올릴 수 있죠? 네. 그 다음 만약에 이거 갖다가 만약에 30 몇 프로 짓는다, 35, 7% 얼마 정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7층까지도 짓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 건폐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높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일종 일반, 알겠어요? 네. 그리고 뭐냐면 예전에는 원래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가 있었냐면 그 층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층수에 대한 제한. 왜냐면 고층을 못 짓게끔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고층을 못 짓게끔 얼마까지 지을 수 있었냐 15층까지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쵸? 네. 이만큼이 만약에 2종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만 평이다. 만 평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여기에 대한 땅을 한 10%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15%만 활용할 수가 있다고. 땅 면적을 워낙 크니까. 네. 그럼 큰 땅 중에서 면적을 이만큼 아파트? 이만큼 이렇게 아파트가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머지는 녹지로 쓰고 네.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건폐율을 가장 작게 한다 하더라도 15층 정도까지 층수 제한을 뒀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걸 갖다가 줄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5층을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15층을 갖다가 18층으로 층수를 완화를 시켜줬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완화된 층수도 어떻습니까? 폐지가 됐어요. 폐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층수는 누구 맘대로 올려라?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올리세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바로 건폐율을 조정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층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땅을 넓은 면적의 땅을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짜리 땅이 있어요. 1000평짜리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 250% 지을 수 있으면 25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내가 1000평 중에서 100평만 짓는다 그러는 거 이건 뭐냐? 토지 활용성이 10%밖에 안 되죠. 네. 그럼 10%를 갖다가 얼마나 질 수 있다? 25층까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25층까지. 왜?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제한이. 예? 없어졌기 때문에 25층까지 아파트를 이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더 만약에 이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더 낮게 만약에 이거 100평이 아니라 50평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높게 빌딩을 줄 수가 있겠죠. 분들이. 맞죠? 그죠? 네. 그러나 이 건폐율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적정 그 층고가 어떻게냐면 한 18층 정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18층 정도가. 왜냐면 너무 좁게 지어버리면 땅의 활용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18층 정도가 짐으로 해서 주차장도 빼고 공원도 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토지 활용성을 가장 극대화를 시키게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18층 정도가 가장 무난한 평수다. 이게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효율적인 높이다라고 2종 일반 주거지형 활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땅을 이제 넓게 활용을 했을 때죠. 넓게 활용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땅을 좀 작게 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 땅이 있다라고 하면 내 땅이 딱 70평 정도 가지고 있다. 70평 정도. 맞죠, 그죠? 그러면 70평 안에서 내가 2조 일반 주거지역을 건축행위를 어떤 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얼마나 높이 지을 수가 있겠냐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자 70평을 아까 예를 들어서 자 20층이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땅을 어떻게 써야 되겠죠? 이만큼 써야 되겠죠? 네. 이만큼 쓰고 이만큼 올려야 되겠죠? 네. 별수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이 부분들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자 땅을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단필지를 활용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7층 정도입니다. 7층 정도가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층 정도. 그러면 뭐냐면 자 이 70평짜리에다가 7층을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를 깔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250이잖아요. 네. 73, 21, 83, 24죠. 네. 38에 24. 한 40평? 4, 46, 4, 5, 20, 4, 6에 24. 4, 6에 24. 한 38평 정도. 그러니까 한 38평 정도. 바닥 면적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0평이잖아요. 그죠? 네. 70평 중에서 어떻습니까? 아니구나. 70평 곱하기 250% 하니까 얼마예요? 74. 5,030요. 175. 맞죠? 총 175평 정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7층으로 짓는다 그러면은 7, 7일은 7이 14, 14, 35, 74, 17, 35, 7, 25평. 바닥 면적 25평 정도. 바닥 면적은. 그러니까 내 땅 70평인데 바닥 면적 25평을 지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7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네. 그러면은 내가 70평이면 어떻습니까? 바닥 면적을 여러분들 25평을 짓는다고 했죠? 네. 자, 25평이면은 어떻게 나오냐? 전용 면적이 25평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양 면적 34평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34평 아파트가 어떻게 나온다? 7개 동이 나온다는 거죠. 7개 동.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 지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단필지를 가지고 건물을 건축행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거용 시설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한 7층 정도 이렇게 지어질 수 있고요.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물 짓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빠지는 것은 이게 용적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면적을 좀 크게 잡으시고 네.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7층까지 짓는데 밑에다가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빼는 거죠. 앞에다가 어떻습니까? 앞에다가는 테라스를 설치해주고 테라스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기법이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잡혀져 있는 그런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도로 계획이 만약에 도로가 뚫려졌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아파트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종 근린생활뿐만 아니라 2종 근린생활까지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2종 근린생활은 여기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뭐뭐 지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2종 근린생활을 지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어. 도로가 지금 사거리 코너가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주거지역이라고 하니까 아파트만 지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필지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 그럼 만약 건폐율 용적률에 의거해서 건물을 높이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걸 쓰냐면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기원, 서점도 지을 수 있고요. 공연장,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영화관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높이에 맞춰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조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 보면 영화관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건폐 용적률 맞춰가지고 영화관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금융업소 있죠? 네. 그 다음에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7층짜리 사무실을 올릴 수가 있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이게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 사무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집만 지어서 아파트를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층짜리 사무실을 지어서 빌딩을 지어서 그러니까 빌딩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사무실을 지어서 임대를 할 수가 있다. 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사무소도 지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뭐 출판사 뭐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고 제조업소, 뭐 수리점, 세탁소, 그다음 의약품 판매소, 그다음 의료기 판매소 등등등. 그다음 안마시술소 및 노래 연습장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다른 지역에 뭐 또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고 상권이 막 복잡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안마시술소하고 뭐 술집 있죠? 술집도 여기 이종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종 근생이 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거 뭐냐면 1종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 안 돼요. 2종은 뭐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다예요. 그러니까 2종에다가 그 차이점은 뭐냐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업 용도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공연장, 집회장, 뭐 전시장, 뭐 종교시설, 뭐 당연히 교회도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판매시설 어떻습니까? 뭐 상점, 뭐 이런 것도 용도가 다양하게 많아요. 운수시설, 병원도 지을 수가 있어요. 병원 같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면 7층짜리 병원을 딱 짓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을 여기는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어떻게 해? 의료시설이 들어가고 병원에서 사무실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단독 필지를 만약에 구매한다라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빌딩을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건폐 용적률에 맞춰서 60과 250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어질 수가 있다라고